고객님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7초, 그 안에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단가 결정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 반갑습니다. 부자미용사 TV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원장님들께 딱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원장님 샵에 온 손님이 있었을 겁니다. 그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서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원장님은 거울 보면서 다른 손님 머리를 만지고 있었거나 약을 바르고 있거나 등을 돌리고 계셨을 테니까요. 어서 오세요 한마디를 손도 안 멈추고 던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 바로 그 순간에 그 손님이 오늘 얼마를 쓸지, 그리고 다시 올지 안 올지 거의 결정됐다면 믿겠습니까? 오늘 저는 고객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단 7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어떤 고객은 1,000원짜리 커피는 아까워하면서 원장님 샵에서 20만을 기꺼이 쓰는지 그 심리를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7초의 비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의 첫인상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뇌가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빠르게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 다른 하나는 천천히 논리적으로 따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공간이나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거의 100% 빠른 직관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즉, 고객은 원장님 샵에 들어서는 순간 머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직관적 판단은 얼마나 빨리 일어날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어떤 공간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7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고객이 문을 열고 한 발 들여놓고 매장을 한번 둘러보는 그 시간입니다. 이 7초 안에 고객의 무의식은 이미 판단이 끝냅니다. 여기는 괜찮은 곳이다, 아니면 여기는 그냥 그런 곳이다. 그리고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형성된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의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처음 내린 판단을 뒤집기보다는 그 판단이 맞다는 증거를 계속 찾으려고 합니다. 7초 안에 여기는 괜찮은 곳이라고 판단한 고객은 이후 시술 내내 원장님의 모든 행동을 역시 괜찮네라고 해석합니다. 반대로 7초 안에 별로라고 판단한 고객은 아무리 시술을 잘해줘도 그저 그렇네라고 느낍니다. 원장님,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원장님이 20년 갈고 닦은 기술을 펼치기도 전에, 고객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단 7초 만에 승부가 절반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7초를 어떻게 설계해야 합니까? 핵심은 깔끔하고 친절한 인상이 아닙니다. 그건 어느 미용실이나 합니다. 원장님이 심어야 할 것은 여기는 많은 사람이 믿고 다니는 전문적인 곳이라는 신호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원제 박스를 고객 눈앞에 보이게 진열하십시오. 7초 안에 심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는 그 고객들의 전용 제품, 회원제 박스를 입구나 잘 보이는 벽면에 가지런히 진열하십시오. 이름표가 붙어 있고 오래된 것은 몇 년 전 날짜가 적힌 박스들이 쌓여 있는 장면. 처음 온 고객이 이것을 보는 순간 무의식이 작동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장님을 믿고 제품까지 맡기는구나. 수년째 다니는 사람도 있구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미 신뢰가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증거입니다. 사람은 다른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회원 고객만의 특별함이 보이게 만드십시오. 누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이면 회원권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회원 전용 가운, 전용차 같은 작은 차별화를 눈앞에 보이게 두십시오. 처음 온 고객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른 대접을 받네라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남들이 누리는 특별함을 나도 갖고 싶어 합니다. 그 부러움이 회원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고객이 먼저 저건 뭐예요? 회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묻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7초 설계의 완성입니다. 마케팅의 아버지 필립 코틀러는 고객은 제품이 아니라 그 제품이 주는 경험과 기대를 산다고 했습니다. 고객이 문을 열고 그 공간을 둘러보는 7초가 바로 원장님이 파는 전문성과 가치에 대한 기대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2026년 소비자들은 고물가 시대에 불필요한 곳에는 10원 단위까지 아끼지만 그 보상 심리로 특정 영역에는 수십만 원의 비용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원장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정신값 아끼겠다고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는 사람이 저녁에는 1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예약합니다. 마트에서 100원 더 싼 두부를 고르려고 한참을 들여다보던 사람이 스타벅스에서 6,000원짜리 커피를 망설임 없이 삽니다. 이게 모순처럼 보이십니까?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 소비의 핵심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보상 소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팍팍한 일상을 견디기 위해 어딘가에서는 나에게 보상을 주고 싶어 합니다. 고물가의 모든 것을 아끼며 사는 스트레스가 클수록 특정한 곳에서만큼은 제대로 대접을 받고 싶은 욕구가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상의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직접 가꾸고 돌보는 경험입니다. 미용실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원장님은 이 보상 심리를 어떻게 자극해야 합니까? 핵심은 원장님 샵을 아끼는 곳이 아니라 보상을 받는 그런 곳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고객이 미용실의 가격을 아끼려는 마음이 들면 그 고객은 절대 고단가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용실에서 나에게 보상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고객은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이 둘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7초의 경험이고 시술 내내 이어지는 대접의 경험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고객이 시술 받으러 앉았을 때 단순히 어떻게 해드릴까요가 아니라 이렇게 여십시오. 고객님, 오늘은 그냥 머리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2시간 동안 푹 쉬다 가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요즘 다들 너무 바쁘게 사시잖아요. 오늘만큼은 제가 머리부터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고객의 머릿속에 스위치를 켭니다. 아, 여기는 내가 돈을 쓰는 곳이 아니라 나에게 선물을 주는 곳이구나. 이 인식이 생기는 순간 고객은 가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헤드스파를 추가하시겠어요? 라고 권하면 그래요, 오늘 나한테 선물 좀 하지요 하고 받아들입니다. 1,000원을 아끼던 고객이 10만 원을 쓰는 순간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원장님 샵을 머리를 자르는 곳이 아니라 지친 나에게 주는 2시간의 보상으로 포지셔닝을 잡으십시오. 그것이 고물가 시대에 오히려 고단가를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고객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7초. 그 안에 고객의 무의식은 이미 판단을 끝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시술이 끝날 때까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회원제 박스로 사회적 증거를 보여주고 회원 고객의 특별함에 눈이 보이도록 연출하십시오. 이것이 고객의 첫인상에 여기는 전문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곳이라는 신호를 심습니다. 그 신호가 단가와 재방문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물가 시대에 고객은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아낄 곳에서는 극도로 아끼고 보상을 받을 곳에는 아낌없이 씁니다. 원장님 샵을 고객이 아끼려는 곳이 아니라 지친 나에게 선물을 하는 곳으로 만드십시오. 필립 코틀러의 말처럼 고객은 제품이 아니라 경험을 삽니다. 원장님이 파는 것은 파마가 아니라 2시간의 대접이고 보상입니다. 오늘 당장 원장님 샵 입구에 한 번 더 서 보십시오. 고객의 눈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보십시오. 그 7초 동안 무엇이 보입니까? 전문성이 보입니까? 신뢰가 보입니까? 그 장면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원장님 샵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원장님들의 샵을 다시 보게 만드는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원장님을 부로 이끄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